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도무지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꺼려지고 같이 있는 자리가 몹시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안 좋은 느낌을 무시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정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에 상처 주는 사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남을 깎아내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정을 빌미로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항상 객관적으로 혹은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을 붙여가며 상대방의 자존감에 크나큰 상처를 준다. 남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진정한 친구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기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어느 때나 용기와 믿음을 준다. 너에게 직언해 줄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직언을 가장한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며 이를 통해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결국 숨겨왔던 못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들을 깎아내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정한 친구와 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감사할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바로 감사와 사과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다. 배려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지니면 무섭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념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기분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쉽게 변한다.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종업원의 작은 실수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피로가 풀리기도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남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에 인색하게 살지 말자. 인간관계에서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감사와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를 망치게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갇혀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진정한 친구를 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고 감사와 사과를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작은 배려와 예의는 큰 차이를 만든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작은 친절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보통 연락은 무슨 일이 생길 때 하고는 한다. 다들 바쁜 시대에 사소한 이야기로 상대의 시간을 요구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타인의 시간과 정성을 마음껏 빼앗아가면서도 결코 감사하거나 미안해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유형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연락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반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하다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 다닌다. 다정하게 대해주어도 결국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는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 이는 도무지 정 안 가는 사람들의 비겁한 성품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차라리 그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가치 있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들의 행태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교활해질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와 함께 갈래 사람들과 어울려라. 네 번째, 크건 작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 동등한 인간관계에서 빈번히 거짓을 구사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근본 이유는 상대에게 단 한순간도 지고 싶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끊임없이 거짓을 쌓아가다 보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 진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며 거짓을 더하게 되는 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유형이다. 학창 시절에는 힘이 센 자가, 사회생활에서는 사교성이 뛰어난 자가 다름 아닌 이런 유형일 때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전자는 힘으로, 후자는 주변 관계를 이용해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 솔직하지 못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진실되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거짓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속은 사람이 바보고 나는 직접적으로 거짓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혐오하므로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속이 타는 존재들이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는 자들은 결국 진실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게 마련이다. 진실 앞에서 거짓은 언제나 그 치부를 드러내고 그 어떤 거짓도 결국 언젠가 밝혀진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은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단지 순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고집이 강한 사람. 인간관계에서는 말도 안 되게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 떨어지게 행동하고 항상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타인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코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가 이러한 고집을 지닌 경우 그 자녀는 실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시대적 관점에 사로잡혀 오직 자신의 관점만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집불통의 인간 유형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며 특히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등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얽매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이는 결국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자기한테 너그럽고 남한테 엄격한 사람. 인간관계에서 자기한테 너그럽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은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면서도 타인의 실수에는
가혹한 비판을 가하는, 꼴보기 싫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서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쓰레기라고 단정짓는다. 이는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와도 같아 자신이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겐 잘못이 없고 남만 잘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로남불의 행태는 인간관계에 있어 항상 상대방을 괴롭히기 일쑤이다. 그들은 상대의 작은 실수조차도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며 자신이 지적받으면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곤 한다. 이러한 이들과 엮이게 된다면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인간관계를 떠나고 싶어진다.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가르칠 수도 없다. 그들은 양심도 없고 경우도 없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도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다음에는 남에게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가족이나 아군이라면 든든할지 모르지만 적이라면 말싸움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 도망치고 싶게 만든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나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관계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며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 엮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태에 지친 나머지 도망치고 싶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7번째, 직업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 명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업을 대변할 뿐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꽃 피워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명함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려 들곤 한다. 이는 마치 각자가 받는 물과 햇빛의 양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를 꽃 피워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그릇이 그만큼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거나 적어도 자신과 위치가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상종하려 들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모욕을 줄 인간들이다.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추억을 쌓아봤자 그저 물거품처럼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명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타고난 성품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8번째,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펴고 서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남들의 대접을 바라지만 그 행동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대는 공허한 기대일 뿐이다. 존경이라는 것은 바른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고 싶다면 자신부터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마냥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존경이나 대접을 멀어지게 만든다.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접을 받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아라.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경하고 대접하게 될 것이다. 9번째, 남의 덕을 보려 하는 사람. 평소에는 생전 말 한마디도 안 섞다가 내가 너 잘 될 줄 알았어라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어려울 때 돈 한 푼 주지 않았으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한다. 평소에는 말도 섞지 않고 있다가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내가 너 잘 될 줄 알았다며 다가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행위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만 이끌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친한 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 기쁜 척 다가오며 결국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을 보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의 깊이나 온도를 조절하며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다가온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 낭비일 뿐이며 그들의 칭찬이나 평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그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10번째, 쓸데없이 돈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은 해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부유한 이들에게는 가소로운 행위로 보이고 부족한 이들에게는 질투의 불씨를 당기는 꼴이니 이런 사람은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교만함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인간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고립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나 인격을 전혀 향상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 있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얕은 시각을 드러낸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재산이 아닌 그의 행동과 생각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이러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재산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타인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불안과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의 표현이다. 진정한 자신감과 자존감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돈 자랑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야 한다. 오늘은 도무지 정 안 가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알아본 오늘의 지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공감이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큰 힘이 돼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